안녕하세요. 도도하다의 도리도리 김창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자동화 공장 이란이라는 부분에서 레벨 2를 하고 있는데 ERP에 대한 내용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어, 이 자동화 공장이라는 레벨 2 중에서 MES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했어요. MES에 대한 내용을 진행했고요. 이번에는 MES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ERP에 대한 내용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그림만 딱 봤을 때 보면은 MES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장 안쪽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ERP 같은 경우는 공장 바깥에 회사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위치를 알고 보시면 내용이 파악이 좀 더 쉽게 되실 겁니다. ERP 같은 경우는 MES랑 기존 거랑 비슷한 그림인데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스템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 회계나 재무 쪽, 인사 쪽, 그 다음에 구매, 공급망 쪽, 생산 쪽, 그 다음에 판매, 고객, 그 다음에 프로젝트, 그 다음에 보고 및 분석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은 전체가 회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회사에 대한 내용. 이 회사가 굴러가기 위한 내용들을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들을 딱 붙여놨어요. 시스템들을 붙여놨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역할들이 겹치는 느낌의 시스템들이 좀 많습니다. 인사 같은 경우는 HR이랑 좀 겹치고 생산 같은 경우는 뭐 MES랑 좀 겹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계획 짜는 부분은 PLM이랑 좀 겹칠 거고, PLM이 아니고 APS랑 좀 겹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프로젝트 말고 뭐 진행 원가 제품 관리라고 있다고 하면 이놈이 PLM이랑 좀 겹치겠죠. 그리고 구매 공급망 쪽은 당연히 SCM이나 WMS 뭐 이런 식으로 좀 붙게 돼 있습니다. 다 붙게 돼 있어요. 공급망 고객도 들어갈 테니까 뭐 이쪽이랑 붙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MES가 기존에 봤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공장에 대한 백본이 되는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공장이 들어갈 때는 MES가 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ERP 같은 경우는 회사에 대한 백본이 되는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ERP가 뭐냐, ERP가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까지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전사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요까지 보통 이제 MES 시스템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뭐 매뉴팩처링 엔지니어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ERP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대부분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네. 얘는 뭐라는 놈이냐면 결국엔 기업의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자원이라고 하면은 회사가 운영될 때 필요한 모든 자원이에요. 모든 자원. 자원은 당연히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고객이 될 수도 있고요. 제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프로젝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될 수 있어요. 수급 뭐 다 제품이든 뭐든 전부 다가 자원입니다. 회사에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관리를 하겠냐?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 거죠. 효율적으로. 그리고 최적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돈이 어디서 새고 있는지 뭐 이런 걸 보기 위함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은 아까 앞에서 봤던 그림들 결국에는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을 하나로 묶겠다. 그래서 한 곳에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주 쓰는 ERP 시스템으로는 셉이라든지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ERP 같은 경우는 제가 실질적으로는 공장 쪽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시스템들은 제가 만들어 본 시스템 대부분 다 요 밑에 쪽은 접해보고 실제로 개발해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사용해본 시스템 그래서 여기는 개발자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사용자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용자 관점이라 그래도 권한이 어느 정도 제한이 있었겠죠. 제가 인사 쪽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보면서 파악을 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ERP의 특징이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는 비슷할 것 같아요. MES랑 결이 되게 비슷해요, 보면은. 데이터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관리를 하겠다, 통합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건데, 결국에는 같은 데이터를 모든 사람들이 공유를 해서 볼 것이고, 권한은 주겠지만, 그리고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관리자가 내릴 수 있게 하겠다. 이거 MES 때도 똑같은 내용 나왔습니다.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시키겠다. 같은 내용이에요. 요까지는 사용자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확장성과 유연성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개발사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의 규모와 필요에 따라서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야 된다. 요새 MES든 ERP든 고다 들어가는 작업들이 간간히 있는데, 이런 작업들은 보통 뭐냐면 시스템을 되게 옛날에 만들어 놨는데 이 소프트웨어 자체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고쳐서 썼을 거잖아요. 근데 고치다 이제 못 고치는 상황이 된 거죠. 자동차랑도 비슷할 것 같아요. 차를 고쳐서 쓰다가 커스텀해서 쓰다가 내비도 달고 막 이러다가 도저히 못 따라가면 뭐합니까? 새 차를 사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확장성과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정도가 될 것 같고, 주요 모듈은 앞에서 봤던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ES도 비슷한 내용 넣었던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왜 넣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점. 저는 시스템들이 들어가는 이점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봐요. 돈 때문에 들어가지 않냐. 결국에는 중복되는 업무, 그 다음에 손으로 써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들, 효율이 낮은 것들 옮겨 적는다던가, 뭐 아니면은 잊어먹는 것들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없애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뽑아서 분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분석. 그러면 얘네들이 효율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효율적이 된다. 비효율이 없어지고 효율적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작업자든 사람이든 생산성도 올라가고 틀린 데이터들이 안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겠죠.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할 겁니다. 이거 MES랑 똑같다고 봐요, 저는. 예, 똑같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 얘네 두 개에 대한 차이는 뭐냐가 될 거예요.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벨에 대한 차이가 명확해요. 이거는 MES는 공장에서 들어가는 백본이라고 보면 되고, ERP는 회사에서 나오는 백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구나. MES 같은 경우는 비슷한 역할을 해요. 여기도 무슨 경영 관리, 그 다음에 뭐 운영, 뭐 데이터 통합, 뭐 시스템들이 있고 이런데, 이거는 제조 공정, 그 다음에 생산 현장, 그 다음에 생산 관련된 것들, 생산에 대한 것들, 여기는 회사 운영에 대한 것들, 여기는 생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전문가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ERP들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뭘까 싶은데, 이거 보면 되겠다 나중에. 뭘까 싶은데, MES랑 ERP에 대한 결국에는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되냐? 미래 가치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MES랑 ERP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ERP 같은 경우는 회사에 대한 백본이다. 그 다음에 MES는 공장에 대한 백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백본이라고 하면은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 뭐냐면 들어갈 땐 다 들어갔어요. 회사가 나왔을 때는 ERP가 보통은 다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공장이 지어졌을 때는 MES가 보통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들어갈 때는 애지간한 데는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미래를 생각했을 때 앞으로에 대한 신규 먹거리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봤듯이 고도화나 확장성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랬을 때 얘네들에 대한 미래 고도화나 확장성은 뭐가 있겠냐가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두 개가 비슷한 느낌이고, 기존에는 오프라미스 시스템이에요. 보통 회사에서 서버실을 놔두고, 서버실에서 서버를 하나 놔두고 여기다가 MES를 넣던 ERP를 넣던 이렇게 해서 이 서버를 회사에서 관리를 하죠. 하지만 요즘에는 클라우드 형태의 시스템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유는 초기에 서버를 구축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죠. 비용 절감. 왜냐하면 보안이든 뭐든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없으면 백본이 있는 회사 하면은 모르겠는데 확장하기는 쉬울 텐데, 없을 경우에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초기 비용, 그 다음에 확장성, 실시간 데이터 접근, 뭐 이런 건 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이는데 비용 때문에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 구독 서비스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월 단위로 얼마씩 내야 되고, 뭐 년 단위로 얼마씩 내야 되고, 뭐 이렇게 될 텐데, 서버는 한번 구축하고 나면 돈이 안 들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서버를 모니터링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고 뭐 이렇겠죠. 그러면은 이 비용은 어디서 나오냐? 그럼 이 비용으로 이걸 하면 되지 않냐?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내 거, 이거는 임대. 그러니까 결국엔 아파트를 사냐, 전세를 사냐, 뭐 이런 느낌도 될 것 같아요. 월세가 되겠네. 월세를 사냐, 이런 느낌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항상 나오는 것들이에요. AI, 머신러닝, 빅데이터. 말만 좋게 붙여놨죠. 이렇답니다. 이런 것들이고요. 앞으로 결국에는 좀 더 분석이 편하고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라는 느낌일 거예요. AI, 빅데이터, 그 다음에 머신러닝, 뭐 이런 것들 들어갔잖아요. 이거 세 개를 키워드로 잡고 다른 시스템들을 한번 보자고요. RMS, MECS, ES, 뭐 설비 쪽, 뭐 에너지 관리, 물류 관리, 뭐 제품 품질 검사, 뭐 얘는 당연히 이름부터 붙어 있고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갈까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 결국에는 먹거리를 찾아서 확장을 시키는데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다 공통된 사항일 것 같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봤던 게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 맨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에 대한 시스템들이 이렇게 가지가 쳐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전문성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은 기존의 ERP 쪽에도 다 포함이 돼 있다는데 백본에서 갈라졌으니까 그 외 전문 시스템 간의 역할이 뭐냐, 차이는 뭐냐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원래 이 내용은 당구장 표시로 하려고 했는데 순번을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다른 시스템들이 없는 회사들이 필요하니까 좀 더 작은 소규모의 회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소화된 기능들을 제공을 해요. 하지만 회사가 커지거나 뭔가 프로그램이 커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역할 분배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PM, 그 다음에 PL, 뭐 PMO, 뭐 이런 것들, 직급에 대한 역할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때 뭔 얘기를 했냐면 PM에 대한 역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역할을 분배시켜서 부하를 줄여주기 위한 용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슷한 역할이라고 봐요. ERP 시스템만 가져가기에는 너무 많고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분배를 시켰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MES, WMS, PMS, HR, SCM 비슷할 것 같아요. 다들 가지고 있어요. 조금씩에 대한 기능들은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인 느낌은 ERP는 좀 더 금액과 관련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금액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냐 싶고 전문 시스템들은 당연히 이 개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역할에 대한 기능들이 조금 더 명확하다.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 예를 들면 내가 돈을 생각할 건 아니잖아요, 애지간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회사에 대한 상위 처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 위로 던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 역할에 집중하겠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나와요. ERP는 표준화가 되고 있는데 MES는 왜 표준화가 안 되냐? 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내용인데 ERP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업에 대한 회사에 대한 역할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람 대 사람. 그래서 이카운트 ERP 뭐 라디오 같은 거 들으면 한 달에 뭘 5만 원, 15,000원 막 이런 거 막 있잖아요. 근데 MES는 그런 게 아예 없단 말이죠. 왜 그러냐가 들어가는데 ERP는 사람 대 사람의 보통 회사를 운영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고 무역에 대한 내용, 물건을 주고받는 거에 대한 회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래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대한 프로세스들입니다. 근데 기업 경영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비슷한 프로세스를 다루고 있어요. 비슷한 프로세스. 보통 국가에서 이 회사들을 감리를 하거나 감시를 하거나 금액에 대한 자금 흐름을 보거나 할 거잖아요. 그럴 거면은 국가 단위로 규격을 만들어 놨겠죠. 이 회사를 운영할 때 필요한 것들, 진행해야 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표준화된 기능이 있습니다. 얘네들 있어요. 물론
외국 국가 단위로 다른 국가에는 좀 다르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국제 통화 같은 기금 같은 기구들도 있잖아요. 국제적으로 이 자금 흐름들을 관리하는 기구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또 어느 정도는 뭐 세상 규격은 다를 수 있을지언정 큰 흐름들은 비슷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전반적인 업무들은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표준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 뭐 되게 큰 기업들, 여러 사업장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른 나라에 쓰는 것들도 어느 정도는 표준화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표준화가 가능하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컴포넌트 형태로 해서 뭐 레벨 단위가 되겠죠. 1레벨 지원 기능, 2레벨 기능 지원, 좀 더 세세하게 3레벨 기능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갖다 붙이고 뭐 이렇게 조립할 수 있는 형태로 어느 정도는 구축이 이미 끝나 있어요. 그리고 회사보다 공장이 훨씬 공장보다 회사가 훨씬 많잖아요. 어쨌든 공장을 안 가진 회사들도 있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훨씬 더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ERP는 어느 정도 표준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반면에 MES 같은 경우는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조 현장이 개별적으로 조금씩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생각보다. 예를 들면은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는 이렇게 조립만 해요. 조립만. 여기 있는 제품에다가 껍데기를 씌우고 여기다 테두리를 붙이고 스티커를 붙이고 그라인더로 갈고 뭐 이런 작업을 하게 해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곳은 뭐 A라는 제품 용액이랑 B라는 용액, C라는 용액 얘네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이렇게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 곳도 있을 거고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큰 하나의 제품이 나갔는데 얘를 요만큼 잘라요. 요만큼씩 잘라서 나올 때는 이렇게 작은 것들이 되게 여러 개가 나오는 이런 공장도 있을 거예요. 이런 공장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품에 대한 유형 지금 달랐죠. 그 다음에 생산하는 방식들 다르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설비도 다를 겁니다. 그리고 공장마다 자동화 수준도 달라요. 어떤 데는 자동으로 쫙 나오고 있을 거고, 어떤 데는 사람이 손으로 직접 작업을 하고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 방식들이 달라요. 결국에는 커스텀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 공장에 대한 효율 극대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이 많이 바뀌어요. 공장 제품들 생산, 우리 제품도 A 제품을 만들었다가 조금 흐름이 지나면 B 제품도 생산했다가 C 제품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시스템들을 조금씩 바꾸겠죠. 그래서 유연하게 대응이 필요해서 커스터마이징이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면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각자의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MES라는 시스템도 있고 ERP라는 시스템들이 있다면 이 시스템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나 뭐 이런 기능들은 명확하다라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이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범위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새로 만들며 이거는 누가 작업을 합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안 붙이는 게 나을 테니까 기본적인 틀이 있는 상태에서 커스터마이징이라면 수정이 되겠죠. 수정이 이 공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한 요만큼은 수정을 하고 요만큼은 그냥 쓰겠다. 뭐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이런 커스터마이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산업군별로는 적당히 기능들을 합쳐놔도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기는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MES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었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ERP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ERP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접하기는 했을 거예요. 당연히 권한이 다 나오진 않겠지만 우리가 뭐 휴가를 올린다던가 뭐 기한을 올린다던가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뭐라 그냥 출장비를 정산한다던가 뭐 이럴 때 한 번씩 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들어가는 시스템들 대체적으로 ER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한 업무를 통일하는 시스템, 이 ERP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동화 공장이라는 내용에서 두 번째 레벨을 다루고 있는데, ERP라는 시스템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또 하나 찝어가지고
다른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